자, 다음은 철공크리트 공학 토목기사 꿀팁 정의를 쉽게 맞추는 문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1방향 슬래브와 2방향 슬래브가 나왔죠. 자, 그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1방향 슬래브는 조금 길쭉하고 마른 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방향 슬래브는 조금 뚱뚱한 사각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변을 우리가 S로 놓고 장변을 L로 놓겠습니다. 이것도 S, L로 놓을게요. 그래서 단변의 B와 장변의 B, 즉 S분의 L이 2보다 크고요. 일반형 슬래브는. 그리고 S분의 L이 얘는 2 이하여야 한다. 이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글 되게 길게 나와 있는데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방향 슬래브는 2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보시면은 두 경간 이상, 뭐 두 개 경간 길이 차이가 짧은 경간의 20% 이내인 경우 2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3을 또 외워두셔야 돼. 이게 뭐냐면 활화중이 고정화중의 3배 이내인 경우입니다. 즉 작아야 된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범위까지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방향 슬래브도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은 2방향 슬래브는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자, 보시면은 3경간 이상, 그리고 또 뭐가 나왔죠? 연속한 경간의 길이 차이가 3분의 1 이하인 경우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2라고 또 외워주셔야 돼. 그게 뭐냐면 이거는 활화중과 고정화중이 몇 배다? 2배 이하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번외로 또 뭘 외워주셔야 되냐면 10%를 외워주셔야 돼요. 자, 10%는 뭐냐면 이탈인데 이탈이 최대 10%까지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10%로 좀 말장난을 많이 치니까 여러분들 좀 잘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지금 S분의 L이 2보다 크고 그리고 단변과 장변의 B가 2 이하인 게 2방향 슬래브, 1방향 슬래브를 따져주는 거고요. 1방향 슬래브 같은 경우는 2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고정화중과 활화중이 3배 이하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2방향 슬래브는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고정화중과 활화중이 차이가 2배 이하인 경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이타 방향은 또 번외로 10%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아시면은 이제 뭐 슬래브에 관한 정의는 다 푸실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 문제를 보실 텐데요. 자, 1방향 슬래브에 대한 설명이죠. 이 중 보다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였어요. 자, 1방향 슬래브는 2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활화중과 고정화중의 차이가 3배 이하인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S분의 L이 뭐라고요? 2보다 크다고요. 자, 그럼 문제 바로 볼 텐데 두 경간 이상이어야 하며 인접 두 경간의 차이가 짧은 경간의 20% 이하인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2번은 등분포 화중이 작용하는 경우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화중과 고정화중이 3배는 맞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이내인 경우라 했으니까 초가 틀렸죠? 그래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속부 또는 일방향 슬래브에 대한 설명을 또 뭐겠어요?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 그랬죠. 일방향 슬래브는 2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고정화중과 활화중의 차이가 3배 이하인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변과 장변의 B가 2보다 큰 경우라고 했고요. 그럼 문제 보시면 두 경간 맞고요. 근데 뭐라 그랬죠? 50% 이하래요. 50%가 아니라 몇 프로죠? 그렇죠. 2가 들어간다 했으니까 20% 이하인 경우입니다. 자, 등분포 화중이 작용하는 경우도 맞고 3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내인 경우 맞는 말이죠. 정답 몇 번? 2번으로 쉽게 골라줄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이제 볼게요. 자, 1방향 슬래브가 아니라 2방향 슬래브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자, 2방향 슬래브는 무슨 숫자가 많이 나온다고?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활화중과 고정화중의 차이가 2배 이하인 경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타 방향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죠. 이타 방향보다 10% 허용. 그래서 이것까지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단변과 장변의 B가 2 이하인 경우도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만 외워주시면 문제 풀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럼 보겠는데 장변 경간의 B가 뭐가? 단변 경간에 대한 장변 경간의 B가 2 이하인 직사각형이어야 한다. 자, 맞는 말이고요. 각 방향으로 3경간 이상, 그쵸? 3이라는 숫자 들어간다 그랬죠. 3분의 1 이하. 그래서 1, 2, 3 맞고 4번은 뭐가 틀렸죠? 활화중은 고정화중의 2배 이상이 아니라 뭐라고? 2배 이내인 경우라고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으로 쉽게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방향 슬래브 설계로 제한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래요. 자, 그냥 한번 써보겠어요. 2방향 슬래브는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들어가고 활화중과 고정화중의 차이가 2배 이내인 경우고 이탈은 10%까지 허용이 되고요. 그 S분의 L은 보다 2 이하다. 이것만 암기해주시면 된다 그랬죠. 자, 각 방향으로 3경간 이상 맞는 말이고 그리고 단변의 경간에 대한 장변의 경간의 B가 2 이하인 것도 맞는 말이고 그리고 모든 하중은 연직 하중으로서 슬래브 전체에 등분포 되어야 한다 라고 돼 있고 자, 그리고
연속한 기둥 준비 신호로부터 이탈은 몇 프로라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탈은 10번이라고 10%. 그래서 10%가 맞으니까 정답 몇 번이다? 4번으로 쉽게 체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제 5번. 이방향 슬래브 설계 시 많이 했죠, 너무 이제. 이방향 슬래브는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들어가고 뭐라고요? 고정화 중과 활화 중의 차이가 2배 이하인 경우, 그리고 S분의 L은 2 이하이고 이탈 방향은 몇 프로까지? 그렇죠. 10%까지 허용이 된다고요. 그럼 문제 볼게요. 3경관 이상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단변, 장변의 경관의 비가 뭐라고? 2 이하라고. 이것도 맞고. 근데 보니까 지금 이탈 방향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이탈 방향은 15%. 처음 듣죠? 몇 프로라고요? 10%까지 허용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3분의 1도 맞죠?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옹벽에 대한 문제예요. 옹벽인데 지금 옹벽에 대한 정의가 쫙 나와 있죠. 접합, 캔틸레버식 막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뒤에도 보시면 전면벽, 그리고 뒷부벽, 앞부벽이 나와 있는데 이 설명을 다 암기하실 필요가 없고요. 진짜 핵심 용어만 외우시면 돼요. 그럼 쉽게 외우는 방법은요. 자, 접판이 있고 전면벽이 있어요. 자, 이거 먼저 외우는 방법은 저를 보세요. 전 32살 벼슬입니다. 변슬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데 좀 설명드리면 자 접판 같은 경우는 이제 보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설명이 나와 있겠지만 자 보로 설계를 하는데 고정보 또는 연속보로 설계한다. 그래서 보로 설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면벽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네요. 세변 지지된 두방향 슬랩으로 설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2살 변슬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저를 보세요. 전 32살 변슬입니다. 이런 식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나와 있는데 뒷부벽, 앞부벽 나와 있죠. 자,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앞부벽이 있고요. 그리고 뒷부벽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앞부, 뒷부. 자, 앞에서 저희가 먼저 뭘 배웠죠? 그렇죠. 직사각형을 먼저 배웠죠. 그래서 앞에서는 직사각형을 먼저 배웠고 뒤에서는 뭘 배웠다? 그렇죠. 직사각형 다음 T형보를 배웠죠. 그래서 앞부벽은 직사각형으로 설계하고 뒷부벽은 T형보로 설계한다. 그래서 이 정의가 되게 중요해요. 이 정의로 말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자, 접하는 보로 설계를 한다. 그리고 전면벽 같은 경우는 세변 지지된 두방향 슬랩으로 설계를 하고 앞부벽은 직사각형보, 뒷부벽은 T형보로 설계를 한다. 자, 이것만 암기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모든 문제, 정의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으세요. 그럼 바로 문제를 보실 텐데요. 예제 6번입니다. 자, 뒷부벽식 옹벽에서 뒷부벽을 어떤 보로 설계하는가? 자, 뒤에서 뭘 배웠다 그랬죠? 저희는 그래서 T형보를 배웠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 T형보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예제 7번을 볼 텐데 다음과 같은 옹벽의 각 부분 중 직사각형보로 설계하는 거래요. 자, 직사각형은 뭘로 설계한다 그랬어? 앞에서 배웠어요? 뒤에서 배웠어요? 앞에서 먼저 배웠죠? 그래서 앞부벽 이런 식으로 암기해 주시면 좀 쉽겠죠? 그래서 앞부벽으로 설계한다. 정답 몇 번이죠?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옹벽의 구조 해석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였어요. 자, 옹벽은 이런 정의로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뒷부벽은 직사각형보로 설계해야 하며 앞부벽은 T형보로 설계한다. 틀렸죠? 두 개가 바뀌었죠? 자, 뒷부벽은 T형보로 설계하고 앞부벽은 직사각형보로 설계한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 좀 덜 드렸지만 3번 보기 같은 경우는 더 쉬워요. 자, 캔틸레버식 옹벽은 뭐로 가정하여? 캔틸레버로 가정한다. 그래서 그냥 캔캔으로 외워주셔도 쉽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캔틸레버는 그냥 캔틸레버로 가정하여 문제를 푼다 라고 그냥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 32살 뭐라고? 변슬입니다. 이렇게 암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예제 9번인데요. 옹벽의 설계 및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는 건데요. 자, 앞부벽은 직사각형보 맞고요. 뒷부벽은 뭐죠? T형보도 맞습니다. 1번은 맞는 설명인데요. 자, 2번 부벽식 옹벽의 전면벽은 세변 지지된 두방향 슬랩으로 설계한다. 전 32살 변슬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맞는 말이 되겠고, 자, 옹벽에 접하는 슬랩이라 그랬는데 를 뭐라고요? 보세요라 했으니까 보로 설계를 한다고요. 그래서 고정보 또는 연속보로 설계한다 그랬죠. 자, 4번은 이제 옹벽에 대한 정의니까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정답 몇 번이다?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10번인데요. 옹벽의 설계 및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래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써볼 텐데, 자,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판은 보로 해석을 하고, 전 32살 변슬입니다. 세변 지지된 두 방향 슬래브라 그랬죠. 그리고 앞부벽은 뭐다? 직사각형이고, 뒷부벽은 뭐다? T형보로 해석을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만 알아두시면 다 푼다 그랬어요. 공벽에 대한 정의는. 자, 그럼 문제 보실 텐데 저판의 설계는 슬래브의 설계 방법 틀렸죠. 전을 보세요라 했으니까 보로 해석을 한다고요. 그래서 1번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기도 보실 텐데 2번 앞부벽식 공벽은 직사각형보로 설계한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전 면벽은 32살 변슬입니다. 세면 지지된 두 방향 슬래브. 외워주시면 되고 4번 또한 아까처럼 옹벽에 대한 정의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으로 쉽게 체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로 많이 출제되는 문제를 좀 설명해 보았습니다.